아니 그럼 문학을 뭐 문학한 거야? 문학 그시 그냥 풀벌레 그거랑 풀벌레에서 우리 멈췄잖아. 그치? 네, 그 이후로 안 나갔어? 네. 어쨌든 시험 범위가 나오긴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바뀔 일 없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서시가 왜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지 알아요? 예, 요거가 쓰는 교과서가 미래인이에요. 그치? 근데 이 미래인이 1첫, 그 이상원이 첫 번째 이제 서사가 서사갈래? 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산수유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두 번째는 서사갈래? 소설 들어가야 돼서 오늘 카메라와 워커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극갈래예요. 그래서 원래 극갈래에 동주가 있어. 그래서 그 동주 극갈래를 나가는 대신에 거기에 실린 시인 서시를 그냥 넣고 끝내기로 한 것 같아요. 동주 안에서 시간은 거예요? 동주가 그 영화예요. 영화 시나리오인데 그 안에서 서시가 나와. 네. 그래서 그 서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그럼 이것만 내자 해가지고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했던 풀벌레. 그쵸? 맞죠? 풀벌레? 네. 풀비린내에 대하여. 그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서시랑도 주제의식이 비슷하기도 하고 윤동주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별의명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긴 해. 별의명이 넘기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그냥 좀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워커하고 시간이 나면 몸꽃을 할 겁니다. 몸꽃은 우리 그 유인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 거야. 유인물이 있긴 있었는데 진짜 가볍게 나왔다가 가기는 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일단 혹시를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서시 한번 볼게요. 한 번씩 읽어볼까? 가볍게 읽어봐요. 죽는 날. 아니 소금 읽어도 돼. 한번 쓱 읽고 같이 보자. 맞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네. 알죠, 이거 시? 알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은? 그냥 아이돌과 그 응. 나는 배우 했다까지는 엄청 유명한 글자였잖아요. 그니까 이게 그 한컴파스 연습이 있을걸? 그래서 진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또 서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서론 아니면 서론이라고 있잖아. 책을 제일 시작할 때 가장 앞에 놓는 글을 그렇게 얘기해요. 서시 같은 경우에는 시집의 가장 앞에 실리는 시가 서시야. 그 시집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예요. 그 시집 이름이. 그래서 그거는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그 시집이 원래 그 이름이 아니야. 그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어떤 시의 원래 제목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시죠. 이 시. 원래 이 시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시집의 제일 앞으로 빼면서 얘를 서시란 이름으로 일단 지어주고 그 시집의 제목을 이걸로 등록하기로 한 거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름을 바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생명학에 실리는 거니까 서시라는 이름을 주기로 하는 거고 대신에 그 시집의 이름을 저 시의 것으로 가져오자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의도는 사실은 윤동주의 의도는 아닐 거야. 왜냐면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죽은 이후에 나온 시집이에요. 이제 죽고 나서 그동안 이제 그 사람이 써놨던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출간을 한 게 그 시집이야. 그래서 그걸 유고 시집이라고 불러요. 특이하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나온 시이기 때문에 실제 의도가 뭐였는지는 영원히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 주변 사람들이 모아놓고 같이 출간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진이가 아는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야? 독립운동가? 오, 독립운동가까지는 아니에요.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진 나는 공부가 안 하니까 잘하다. 어떻게 알았어? 예전 국어학원 했었던. 진짜 맞아요. 윤동주라는 사람은요, 이제 지금은 중국 딸이에요. 지금은 중국 딸이 그런 만주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연세대학교에 왔죠. 그래서 연세대 당시 이제 연희 전문학교였어.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연희 세브란스 줄여서 연세대예요. 우리가 신기하죠?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가 합쳐져서 만든 거죠.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거의 국문과로 진학을 해요. 진학을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시를 또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상태였어?
일제강점. 일본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 일제강점인 거야. 그러면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쵸? 안 좋죠. 왜냐면은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은 다 지금 일제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으로 일본에 가서 시를 공부하고 시를 쓰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 거고. 왜냐면 일단은 학비는 당연히 가족들이 대주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막 그 일자공부 열심히 일해.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국가에다가 돈을 바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시가. 그래서 윤동주가 일단은 일본 유학을 갔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언제? 일제강점기. 그래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모두 다 일제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나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건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본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다 같이 지금 나와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남아서 혼자서 가족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글을 쓰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런 자신의 상황 같은 것들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려면 뭘 해야 돼?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부끄러워 이럴 순 없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려면요 수많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옳을까? 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요 성찰을 했다는 뜻이야. 성찰이라는 건 깊게 생각한다. 굉장히 깊게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 나에게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는 투쟁하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로 시만 쓰고 있구나.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곧 반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이렇게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을 통한 반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 역시 다 부끄러움을 기반으로 해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물론 서시는 아니지만 윤동주의 다른 시들을 보면요,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자아를 두 개로 나눠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나,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랑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나, 내가 원하는 나가 두 개로 갈리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내가 본질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드러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와 나의 대립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세모, 안 좋은 나. 하나는 동그라미, 좋은 나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세모한 나는요, 지금 현실은 나. 그리고 표면적인 나, 지금 나인 거죠. 그럼 동그라미, 금전의 나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야. 현실이 아니고 이상적인 나. 그리고 본질적인 나. 늘 마음 한구석에서 싸우고 투쟁하는 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윤동주의 시 첫 번째 가사는 얘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얘를 찾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시의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적 갈등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내적 갈등. 이 내적 갈등은 자아 분열로부터 나는 내가 싫어, 나는 이런 내가 되고 싶어, 이런 자아 분열을 통한 내적 갈등으로 보통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해되시죠? 물론 서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이 서시라는 거는 원래 이유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윤동주에 대한 것들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나눈 김에 일제강점기의 시를 우리가 시대,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윤동주의 시는 보통 해당이 안 되기는 해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반영문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제강점기 시에서 내가 동그라미로 보는 게 있고 세모로 보는 게 있겠죠. 동그라미는 금전 내가 일단 시를 읽으면 동그라미 세모 나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동그라미는 이것들을 대충 끼워 넣으면 얼추 맞고요. 세모는 이것들로 끼워 넣으면 얼추 의미가 맞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동그라미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독립투쟁. 맞아, 잘했어.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다른 말로 하면 자유, 광복, 해방 이런 거 있죠. 그럼 세모는 뭐가 안 좋은 거야? 억압, 잘했어요. 억압, 탄압, 일일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 이제 우리가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이나 아픔보다는 개인적인 갈등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크지는 않아요. 일단 당장 이게 나와도 안 돼. 여기 넣을 수는 없잖아. 그쵸? 신일파인 나와 독립운동가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윤동주의 시 말고 보통 뭐 이육사라든가 다른 독립운동가 시인들, 뭐 한용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적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뭐 해석할 때 이것들을 좀 끼워 맞춰가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럼 이거 좀 알아보시면은 혹시나 외부 지문으로 일제강점기의 다른 시인들 이육사라든가 뭐 아니면 한용운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바로 진짜로 서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서시 보시면요. 첫 줄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거죠. 그렇다는 건 뭐야? 나는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을 봐라 죽는 날까지, 그렇지? 나는 죽음을 앞둔 그런 극단적인 순간에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은 뭐겠어? 그 자기가 일제에서 공부하는. 그래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공부하는 것 또는 우리 민족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얘기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요. 그치? 왜 괴로웠겠어? 그 양심제. 그쵸? 잎새에 이는 바람은 뭐야? 사실 그냥 바람이 분 것뿐이야. 그러니까 괜히 보면서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적 갈등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됐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괴로워한대요. 왜? 나는 지금 이 일본 땅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조국은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이상과 내 현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뇌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래요. 자, 떠올려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나는 항상 밤마다 별을 보면서 노래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좋아. 그 친구 어떤 친구 같아? 별을 보면서 노래. 별을 보면서 노래하는 게 좋고 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지 또? 문학적인. 문학적이고. 또? 마음이 큰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건요,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늘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타 등등경은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거래. 그럼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무슨 말이었어? 죽어가는 것은 뭐야? 자기 조국에 대한 마음이니까. 맞아요. 자기를 포함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죽어가는데 외면받는 것들 있잖아. 죽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이게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뭐 소외되고 억압돼서 그게 죽든 말든 다른 사람 신경이 안 쓰는 거야.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다 포용하고 사랑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순수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상적인 것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거래. 자, 우리 시에서 길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길은 보통 인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게? 그대로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무슨 말이야? 앞에 나와 있어 봐.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 못 받는 것 다 허용하는. 그쵸. 순수한 마음으로 억압받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대. 근데 아까 바람은 어땠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였잖아. 그치? 계속해서는 어때? 시련도 얻고 고난을 얻고 있는 건 맞아. 계속 되고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서시라는 시는요, 내가 나오잖아. 그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후문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쓰는 거야. 나는 뭐야?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아갈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바람이 있을 거고요. 죽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들어보세요. 얘가 그랬죠? 가져가니까. 나를 내적 갈등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동요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고요. 동요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거야? 한편으로는 사랑할 거다, 포용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이 죽어가는 것들이 뭐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억압받는 존재들이지. 나와 같은 아이인 거야.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고요. 여전히 시련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제 한편으로 또 시련과 고난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정리 끝났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바람 부는 나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늘 나를 포함해서 억압받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설령 어떻더라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요, 바람이 진짜 많이 나와요. 바람도 많이 나오고 별도 많이 나와. 애초에 시집 이름이 뭐야?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바람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주로 세모하겠죠. 별은 뭐겠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순수한 것들을 의미하겠죠. 하늘은 뭘 것 같아? 하늘은 뭐 같아? 맨 처음 나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고 싶대. 그럼 하늘은 뭐야, 내가? 성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죠. 내가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도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하늘은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 하늘은요, 그리고 윤동주의 시 전반에서 하늘은 성찰의 매개체예요. 길에만 나와요. 내가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이걸 느끼지 않을 때까지 늘 억압받고 소외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바람은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늘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갈등하게 만드는 것들, 그쵸? 그럼 별은 순수한 것들, 그쵸? 별을 사랑하는 마음, 그치?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의 순수한 마음에 어쨌든 본질적인 나와 관련된 단어의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서시의 원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 키워드를 좀 알아가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같은 경우에는요, 윤동주의 다른 시인 길에서도 나와요. 똑같이 매개체로. 그리고 바람은 대부분의 윤동주에서 다 등장하고요. 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별의 등반도 나오죠. 내가 뭔가를 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이상적인 것들, 순수와 이상의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이거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시 하나 더 실었습니다. 자, 별의 등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까지 해서? 저 갈문 쪽이 뜻이죠. 아, 이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문학은 시대를, 사회를,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런 시대적 배경을 끌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면 반영적 관점이라고 해요. 요즘엔 이 이름보다 이 이름도 많이 불러요. 사회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면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것도 있나요?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 좀 짧은 편이야. 아, 그럴걸?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거 한번 넣어봅시다.